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 막 리뷰 오랜만에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 소개할 영화는 오늘 봤습니다. 다음 소이라는 영화입니다. 정주리 감독의 작품이고요. 독립 영화라고 할 수 있는 규모의 영화인데 생각보다는 되게 많은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의미가 굉장히 깊은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 영화는 정주리 감독의 영화인데요. 정주리 감독은 전작인 도이아로 2014년도에 영화를 만들었고요. 역시 이 작품에서도 이제 배두나 배우가 출연했고 사회적인 이슈를 좀 다루고 있는 그런 이제 아동 폭력에 대한 뭐 이런 얘기를 다루고 있는 그런 좀 진지한 영화였습니다. 이 작품과 마찬가지로 다음 소위 역시도 배두나 배우가 출연하고 있고요. 이 사회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 다루고 있는 사회적 문제는 이 특성화고등학교의 현장 실습생 사망 문제, 실제 사건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2017년도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던 그 사건을 소재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실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반영되어 있는 영화입니다. 일단 캐스트 자체는 배두나 배우를 제외하면 이제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배우가 이제 김시은이라고 하는 배우인데요. 영화에서 지금 이제 이 영화에서 지금 이제 무대 인사를 하고 있는 장면에 여기 있는 해맑게 웃고 있는 이 배우가 되겠습니다. 이 배우가 이제 연기하는 캐릭터가 이제 영화의 타이틀롤이죠. 다음 소희입니다. 소희라는 소녀고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전주를 이 영화가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뭐 이제 촬영의 이제 중심지가 이제 전주 지역이었던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고등학교의 재학생 중인 어떻게 보면 아주 착하지도 아주 나쁘지도 않은 그런 이제 평범한 학생입니다. 뭐 영화의 성격을 보면 이제 애완동물학과라고 해서 이제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어, 최근 들어서는 이제 학생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취업이 잘 된다라기보다는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학과들이 많이 있는데 학과 학생으로 되어 있어요. 일단 영화를 전체적으로 좀 줄거리를 좀 보면 구성적으로는 이 영화는 지금 양분되어 있습니다. 영화 자체가 사실 이 영화의 포스터를 보면 이 포스터에 보면 이 소희 역할의 김시은 배우하고 배두나 배우가 지금 한 장면에 등장합니다만 사실은 같은 장면에 등장하는 경우가 초반부 한 장면 제외하고는 거의 같이 겹치지 않습니다. 동선이 겹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영화의 전반부는 소희가 연기하는 캐릭터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특성화고 학생으로 그 일종의 통신사 방어팀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탈퇴를 막는 그런 상담원이죠. 상담원에 로 일하게 되면서 그 속에 이제 부조리와 맞닥뜨리고 본인의 자존감도 무너져 버리고 결국은 이제 최후를 선택하게 되는 그런 역할의 소녀가 이제 다음 소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다음 소이라는 제목 자체가 부품처럼 취급받다가 학생인데 부품처럼 취급받다가 노동자로서 아주 저임금 노동자로 사용되다가 버려지는 그 다음으로 메꿔질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다루고 있는 얘기죠.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배두나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는 그 유미라고 하는 캐릭터인데 형사고요. 이 캐릭터는 이 소위의 그런 그 현실을 뒤쫓는 소위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책임자를 묻는 일종의 질문자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가 약간 구조적으로 흥미로운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영화의 첫 장면에 보면 이 소희가 춤을 좋아하는 소녀로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 소녀가 이제 계속 한 동작을 안무를 연습하면서 계속 실패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이제 막 이 장면은 이제 의미심장한 것은 소희가 이제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었던 거죠. 춤추는 일은 정말 좋아하는 일이었는데 그 춤추는 일을 포기하고 이제부터 다음 날부터 이제 출근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춤을 추기 위한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안 되는 동작을 반복해서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수미상관을 이루는 그런 구조 이 장면인데 이 첫 오프닝 시퀀스는 이 소희가 계속 실패만 반복하고 있었던 이 동작을 마무리했는지 안 했는지를 잘 보여주진 않습니다. 그 결과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일반적인 순서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허정도 배우가 역할하고 역할이 이제 담임 선생님 역할인데, 담임 선생님은 그 취업률 때문에라도 이제 특성화고 학생들을 갖다가 이제 현 직업 작업 현장에 부부가 되고, 소위 대기업이라고 하면서 소위를 이제 이 현장 실습 파견에 동의하도록 하는 거죠. 날짜를 보면 굉장히 늦었어요. 11월 20일이니까 굉장히 늦은 시점, 겨울이 됩니다. 이 친구도 아마 동년배들에 비해서는 취업을 늦게 나간 케이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고, 알다시피 이 상담사로 이 상담사로서 근무하게 됩니다. 이분이 이제 상담사 직원의 이제 팀장님인 거죠. 이 입체고요. 약 600명, 그러니까 영화에 나오는 규모보다는 좀 더, 실제로도 사건을 겪었던 분들이 언급한 대로 한 670명 정도의 되게 큰 규모의 상담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영화에 이제 그 언급되는 이제 주요 인물들이 이제 언급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인물은 역시 이제 특성화고 학생으로 춤을 잘 추던 학생이지만, 이제 가정 형편 등으로 이제 취업을 빨리 나갔던 친구 얘기고요. 이제 교감을 이루는 친구예요. 전 연인 관계라기보다는 뭐 일종의 교감 관계를 맺고 있는 뭐 그런 친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 소녀가 이 1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죠. 이 실적과 압박, 소위 말하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에 목매이고 있는, 그리고 그걸로 압박과 노동 압박과 노동 강요 등을 거듭하게 반복하게 되는 현실의 문제점, 그 속에서 개인은 철저하게 무시되는 현실의 모습. 그러니까 직장에서는 싼 노동 임금이라는 이유로 이 콜센터에서 계속 실적을 보여주고 순위를 매겨가면서 이 소녀들에게 계속 결과를 내도록 하고, 그것 때문에 소위는 자기의 압박에 시달리면서, 그러니까 도망가지 못하는 성격의 아직 순수한 소녀들이니까 못하고, 결국은 이제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 거듭 반복되는 거죠. 직업도 이제 회사를 그만두면 안 될까라는 마음 품고 있지만 부모님한테 그 마음을 제대로 토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고요. 학교에서는 학교대로 계속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길 바라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전반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이 직장의 악한, 특별한 개별적인, 이제 정주리 감독이 특별하게 악한을 만들다기보다는 그 악해지게 되는 개인을 악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시스템적 요소들에 되게 주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옆에 나온 이지원이라고 하는 이 캐릭터의 경우에는 처음에 그 상담의 요령을 가르쳐주는, 매뉴얼을 가르쳐주는 그런 일종의 상사 같은 인물로 등장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나이가 뭐 많지 않은 역시 그런 존재이고, 또 이제 결과에 의해서 오히려 그런 빌런들, 말하자면 상담을 받으면서 나타나는 그런 진상 고객 때문에 굉장히 오래 욕을 먹게 되는 그런 캐릭터로 등장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환경들의 모습들을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고된 대로 이 소녀는 마지막에 이제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후반부에 이제 이 영화에 대한 평이 좀 이제 후반부 이후 좀 갈라지는 평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영화적으로의 그런 시사성 이런 거 외하고, 이 영화의 후반부 배두나 배우가 나온 부분, 그러니까 이용철 평론가 앞부분에 마음에 남기로 이렇게 내고 있는데, 이 캐릭터 자체, 즉 배두나 배우가 연기하는 이 캐릭터 자체가 비교적 현실적인 캐릭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캐릭터는 결국 소희라고 하는 인물이 자살을 한 행동에 대해서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이지만, 이 사람이 왜 죽음에 물릴 수밖에 없는가의 질문에 대해서 마치 노동투사 같은 위치로,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를 계속 되짚어 나가면서 이 소녀를 둘러쌌던 끔찍한 노동 환경이라든가 교육 환경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인물로서 기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이 배두나가 연기하는 캐릭터가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론가가 후반부에 대해서는 굳이 지지하지 않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 캐릭터의 등장이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둘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장면이 이 소녀와 이 형사 배두나, 이 소희라고 하는 소녀와
베두나라고 하는 캐릭터가 단 한 장면에서 거의 동선이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잠깐 스치 듯한 인연입니다. 그러니까 이 댄스 교습에서 연습실에서 마치 춤을 배우는 그런 관계인데, 같이 배우는 게 아니라 전에 배웠던 소녀였고 새로 배우고 있는 사람으로서 등장한 장면 정도로 등장하는 게 거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희미한 연결성이지만, 그 희미한 연결성이었든 무엇이든 간에 이 베두나라고 하는 캐릭터가 계속 질문을 던지고 추적을 하면서 책임을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는 결국은 그 주제가 사실 감독이 하고 싶었던 얘기와 굉장히 맞닿아있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베두나가 연기하는 캐릭터는 감독이 묻고 싶은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직장 상사한테도 사실 막 욕을 먹어요. 네가 왜 파헤치냐. 사실은 형사사건의 담당자의 형사로서는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할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자사사건이기 때문에 개인 사건으로 마루해야 되는데, 이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것은, 그러니까 이 형사가 항변을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아무도 그것을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소희라고 하는 소녀가 희생될 수밖에 없다는 데한 질문인 거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이 교감대라고 하는 부분이 꽤 중요한 부분으로 작동을 합니다. 굉장히 인상 깊었던 장면은 바로 이런 장면인데, 이 장면을 일부러 연출해서 꼭 넣었어요. 그러니까 전반부에서 소희가 마지막을 향해 나가기 전에 마지막에 맥주를 2병 시켜서 마시다가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갑니다. 뒷모습인 거죠. 향해 가는데 맨발이에요. 그 맨발에, 그러니까 이 정말이 처절하게 무너져 버리는 그 맨발에 비춰진 따뜻한 햇살 한 구석, 이 한 줄기, 이 줄기가 바로 베두나가 연기하는 형사에게도 보여지는 똑같은 구도의 장면이 똑같이 연출이 돼요. 그럼 우리가 이 소녀에게 정말 따뜻한 한 줄기 이상의 뭔가 환한 무언가를 줄 수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이 사실 그 영화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영화적으로는 설득력이 떨어질런지 모르겠지만, 이 영화를 연출한 연출가의 입장에서는 꼭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회가 과연 이 소희라고 하는 어린 소녀에게 무엇을 강요했는가, 그리고 우리 사회는 어디로 도대체 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그런 연결을 갖고 있는 캐릭터가 이 태준이라고 하는 캐릭터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소희와 함께 춤을 좋아하던, 아주 잘 추던 청년이었지만 삶에 몰려서 결국은 일터에 몰려 버리는데, 마지막에 소희가 길을 가기 전에 태준과 연락을 하다가 제대로 연결이 안 되고 말아버려요. 근데 이 태준이 몰려있는 상황 역시도 영화에서 길게 언급되지 않지만 다른 사건들에서 벌어졌던 다른 청소년들처럼, 그러니까 실습에 갔다가 이제 사망 사건을 겪었던 소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사건에 있는 소년처럼 굉장히 위기에 몰려온 상황인 거죠. 거기서 베두나 연기하는 형사가 따뜻하게 하는 말 한마디, 네가 힘든 일이 있으면 한마디를 해줘라, 한마디를 나한테라도 해라, 이 말 한마디가 주는 그런 메시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던 겁니다. 다음 소희라고 하는 영화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후반부는 판타지에 좀 가까운 얘기였어요. 물론 총체적으로 언론 보도라든가 뭐 수사라든가 다 밝혀진 얘기가 아주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라는 방식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영화의 후반부가 전개되는 것은 좀 설명하기 쉬운 방식의 이제 그런 서스펜스였던 거죠. 그리고 도대체 이 원흉은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들은 모든 단위에서 이 사람이 찾아가는 교육청, 그 다음에 학교, 그 다음에 직장, 모두 인센티브에 눈이 멀어버린, 그 인센티브라고 하는 성과의 결과에 눈이 멀어버려 있는 한국 사회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정주리 감독이 거의 음악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음악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음악을 거의 사용하지 않으면서 영화의 전체적인 톤 자체가, 사실 독립영화에서 약간 그러면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이 인물의 감정을 잘 담아내는 카메라의 표정, 그러니까 이 인물들이 멍하게 나가 있는, 핀트가 나가 있는 그 멍한 표정들, 그 암담함들을 잘 담아내면서 진지하게 화면을 응시하고 있기 때문에
영화는 뭐 한 1.85대 비율 정도의 그 와이드 스크린의 일반적인 화면을 하고 있는데 인물의 포커싱을 많이 맞추고 있는 거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영화가 전하고 있는 감정들은 잘 비교적 설명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수미상관을 이루는 그런 시퀀스 장면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영화가 담고 있어야 될 내용들의 형식적인 구성들도 잘 갖추어져 있는 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음 소위가 현실의 고발적인 영화의 기능을 좀 넘어서서 가지고 있는 좀 그런 미학적 요소들까지도 담보하면서 영화가 하고 싶은 이야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잘 담아내기 위해서 많이 애쓴 그런 성과로의 영화로서 평가받을 만한 부분이 많이 있는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 나온 아마 가장 올해 지금 현재까지 나왔던 영화들 중에는 가장 사회적 이슈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그리고 한국 사회를 좀 바라보는데 있어서 큰 시사점을 주고 있는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소위라는 영화 극장에서 상영될 때 한번 집중해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을 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 되겠습니다. 이상 소마시네 말씀.